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드디어 유튜브 구독자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자, 이제 3,000명에 가야겠죠. 그렇게 하려면은 역시 제 생각에는 버핏이 나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투자 초보라 하더라도 워렌 버핏은 다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버핏이라는 사람이 보통 미국에서 활동을 많이 했으나 한국에서도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통 워렌 버핏 하면은 가치 투자자가 생각이 나는데 그는 원래는 계량 투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계량 투자자였는데 어쩔 수 없이 가치 투자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그게 대박 사진인데 워렌 버핏은 여기 가장 왼쪽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제가 검은색으로 칠했죠.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동그라미 있으신 분이 벤저민 그레이엄, 바로 워렌 버핏의 선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쯤에 그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그분은 찰리 멍거, 지금 이제 그 버크셔 해더웨이에서 버핏 뒤에 2인자, 그리고 그 워렌 버핏의 절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은요, 1931년생이죠. 도서관에 있는 주식책은 다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봤자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 1940년대에는 금융 관련 논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책을 읽다가 19살 때, 1950년에 인생 책을 만납니다. 바로 그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The Intelligent Investor라는 책을 만나죠. 여러분들이 혹시 이 책을 안 읽으셨다면은 꼭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역대급, 거의 최고급 책 중에 하나입니다. 꼭 보세요. 그리고 살펴봤습니다.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하, 이 사람이 투자회사도 운영하고 콜롬비아에서 투자를 가르치는 대박. 글로 가자 해가지고 벤저민 그레이엄은 콜롬비아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너무 열심히 하고 정말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진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레이엄이 유일하게 A 플러스를 준 사나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A 플러스를 받은 사람이 딱 한 명인데 그게 워렌 버핏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벤저민 그레이엄이 학생을 잘 봤네요. 그 졸업을 한 후에 워렌 버핏은 그레이엄을 조르고 졸라가지고 그 그레이엄 회사에서 근무도 몇 년 해봅니다. 그레이엄은 사실 꺼려했습니다. 야, 그 당시에는 일단 그 백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많이 좀 차별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그레이엄은 아무래도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버핏한테 야, 너 잘난 거 알겠는데 너 유대인도 아니잖아, 막 꺼져 임마 하니까 워렌 버핏이 한 번만 봐줘 선생님, 한 번만 봐줘요, 제발 좀 봐줘요, 내 공짜로 일할게요, 공짜로도 알았어 임마, 일로 와 임마 해가지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벤자민 그레이엄은 어떻게 투자를 했을까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 주로 벤자민 그레이엄은 기업의 그 비계량 정보보다는 재무제표를 막 뒤져가지고 재무제표 수치를 보고 투자한 계량 투자자였습니다. 특히 이제 저 PBR 전략들을 많이 썼고요. 혹시 이게 뭔지 잘 모르시고 여러분이 진짜 초보라면은 영상 4번, 10번, 11번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주무기가 하나 더 있었죠. 청산 가치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낮은 정말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NCAV 전략을 주로 썼습니다. 요거는 영상 19번과 20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버핏은 몇 년 동안에 그레이엄한테 이론과 실무를 배운 다음에 독립을 해서 그 본인의 고향인 오마하로 돌아옵니다. 그 후에 저런 주식들을 사가지고 시장을 박살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1950년대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은 버핏은 복리 50%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었다고 합니다. 바로 저 PBR의 NCAV 주식으로요. 그리고 이거는 본인의 주장인데 그가 이제 펀드 매니저로 활동한 때가 있습니다. 1956년부터 68년까지 12년 동안 본인의 해치펀드를 굴렸는데요. 여기서 자그마치 복리 31.6%를 법니다. 그 총 12년 동안 2610%, 원금이 27배가 된 거예요. 대박이죠. 그러면은 이 양반은 그 12년 동안에 주로 저 PBR 그리고 NCAV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재미를 봤는데 그는 이제 기량 투자를 버리고 이제 기계적으로 수치만 보고 투자하는 거를 버리고 소위 우리가 잘 아는 가치 투자자, 그러니까 비기량도 다 보고 이제 모든 거를 고려해서 특히 이제 뭐 기업의 경영진이랑 기업의 퀄리티, 뭐 산업 분석 이런 것도 하는 가치 투자자로 변신을 하는데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NCAV 초저 퍼랑 PBR 주식 그 전략의 단점은 뭐냐 하면은 이런 주식은 대체로 소형주이고요. 너무 많은 자금을 투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10억밖에 없는 가난한 투자자면은 뭐 그런 주식들 한 50개 찾아가지고 각각 2천만 원 드는 거 일도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960년대 버핏이 잘한다는 게 소문이 나고 그리고 실제로 버핏 자체 자산도 엄청 불어났잖아요. 12년 동안 26배가 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많은 돈을 집어넣을 저 PBR NCAB 주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1960년대 미국 시장이 좀 효율화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 고평가돼가지고 이렇게 터무니없이 싼 주식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은 난감했겠죠. 그래서 1968년에 본인의 펀드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난 뭐 하지? 뭐로 돈을 벌어야 할까 하는데 이때쯤 찰리 멍거, 지금 벅샤 헤드웨이 2인자와 절친을 만나게 됩니다. 찰리 멍거는 그 우연히도 또 오마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마하에 살 때는 버핏과 만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찰리 멍거는 워렌 버핏의 할아버지 가게에서 알바를 한 적은 있었죠. 어쨌든 나중에 만났는데 이제 찰리가 와가지고 야 워렌아 비업의 비계량 교수도 좀 같이 봐야지 임마. 맨날 계량만 보고 스쳐보면 안 되는겨. 그 딴 거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거야 잉? 했거든요. 그리고 야 우리 돈도 많은데 우리 한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보다는 기업을 통으로 사가지고 아예 경영을 해버리자. 그게 낫지 뭐. 그래서 워렌 버핏은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네. 기업을 통으로 사면은 더 많은 돈을 또 투입할 수 있잖아. 좋네 임마. 해가지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만의 투자 스타일을 찾으면은 그 스타일을 고수를 하고 변신을 잘 못해요. 그러나 워렌 버핏은 세계 최대 최강짱 투자자 사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은 변신에 성공을 하고 기량 투자자에서 서서히 비기량 투자 기법도 다 배워가지고 가치 투자를 하는 지금의 워렌 버핏으로 진화를 하고 그래서 지금 세계 1위, 2위, 3위를 다투는 갑부가 됩니다. 자, 그런데 버핏은 갑부가 되었으나 그 옛날 땅 짚고 헤엄치던 그 터무니없이 싸던 주식을 사서 거저 먹었던 그 아름다운 시절을 늘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에도 50년대 참 좋았지. 그때 내가 복리 50% 벌었잖아. 진짜 그때 좋았는데 너무 쉬웠어.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런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인데요. 2004년에 그는 친구를 통해서 우연히 그 옆에 제가 사진으로 찍어 놓은 상장 기업 분석 비슷한 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 책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나라 2,000개 기업의 그냥 주요 데이터가 적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런 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띠용? 요거 재밌네. 50년대 내가 하는 거랑 비슷하네. 그때는 이제 무디스 매뉴얼이라고 바로 저 상장 커스타 기업 분석과 비슷한 책을 가지고 이 양반이 미국 주식 수천 개를 분석을 했는데 옛날 같네 정말 재밌어 하면서 그러니까 2004년 그 상장 기업 분석책을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 회계 공부를 대충 완료를 했고요. 되게 희한한 거는 그분의 자서전에 보니까 나오는 게, 야, 그 이름은 되게 신기하더라고. 야, 기업 이름 야동이랑 거의 비슷해. 하하하 했는데, 이 양반이 무슨 야동을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삼성 엘렉트로닉스, SK 하이닉스, KT, 이런 게 뭐가 그 야동이랑 비슷한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그분은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물론 그게 아니죠. 이분은 도대체 이 한국 주식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진짜 대박인데? 하고 눈이 튀어나왔습니다. 하는 소리가, 야, 1974년 미국 시장이랑 비슷해. 그때도 저평가 주식 수두로 많았는데, 한국은 2004년인데 이런 게 있네? 대박이다! 해가지고, 그, 에, 비계량 평가를 전혀 안 하고, 정말 그 수치만 보고 1억 달러를 집어넣습니다. 그것도 회사 돈이 아니라 본인 용돈 1억 달러. 물론 워렌 버핏은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용돈 1억 불이면은 꽤 소중한 돈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중한 거는 퍼가 2에서 3이고 재무 상태가 좋은 기업. 재무 상태라는 거는 부채 비율이 낮고 유동 비율이 높고 이런 거겠죠. 벤저민 그레이엄한테 배운 것처럼. 그래서 이 양반이 늘 들먹이는 샘플은 대한제분입니다. 이분은 대한 플로밀스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너무 대박이더라고. 퍼가 2였고 PBR가 0.2였어. 너무 좋았어. 했습니다. 그래서 4시간 만에 저런 터무니없이 싼 주식들을 20개를 찾아가지고 분산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들이 초보라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퍼가 한 평균이 한 10 정도 되고 그리고 PBR은 1 정도 된다고 보면은 무난하십니다. 왜 20개의 분산 투자를 하느냐? 왜 대한제보만 사지 않았냐? 하면은 아무래도 그 20개 주식 중에서 그 사기꾼들이 운영하는 기업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회계 지표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매니저가 그 경영진이 돈 챙겨가지고 날라갈 수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한두 개는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개의 분산 투자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워렌 버핏은 내가 다시 펀드 매니저를 하면은 한국에서 시작할 거야 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그 워렌 버핏이 한국의 미래를 밝게 보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한국 기업이 터무니없이 저평가돼가지고 한마디로 한국 투자자들이 하도 멍청해가지고 이런 저평가 주식들이 생긴다는 거 이것을 매우 반해가지고 나는 한국 가서 투자를 할 거야 라고 외치는 거였습니다.
자, 어쨌든 이분은 4시간 공부를 해서 20대 주식을 찾아서 1억 불을 갖다 박았습니다. 네, 제가 한번 그 옛날에 NCAB 주식들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몇 배 올랐나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3년 동안에 얘네들이 5배 정도 올랐습니다, 평균. 그러면은 워렌 버핏은 한 4시간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4억 불 정도의 수익을 냈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솔직히 워렌 버핏은 그 제 생각에는 회계에 매우 밝기 때문에 그 평균 NCAB 주식보다 더 훌륭한 주식들을 더 고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솔직히 5배가 아니라 7배, 10배 벌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신 거는 난 대한제본 발음도 못하는데 근데 주가가 기업 가치 4분의 1이야. 그럼 기업 무조건 들어가야지. 안전 마진이 충분하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조한 거는 아무도 이런 기회를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 아니다. 물론 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다 해드리지만 그 당시 워렌 버핏은 저를 몰랐잖아요. 그죠? 저는 그때 2004년이니까 애기였고요. 그러나 이렇게 싼 주식을 20개 사면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 저평가 퍼 23, 그 PBR 0.2 대박이었다 했죠. 그리고 이런 기회가 1932년 경제 대공황 후에 있었던 게 아니라 2004년 멀쩡한 21세기에 있었다. 그리고 이런 기회는 눈을 잘 뜨고 보면은 계속 올 거야. 그래서 눈을 잘 뜨고 있다가 이런 기회가 오면은 즉시 포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워렌 버핏이 강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런 얘기는 어디서 읽으실 수 있냐 하면은 워렌 버핏의 자서전 스노볼에서 읽으실 수 있고 그 버핏 FAQ라고 워렌 버핏이 평생에 한 인터뷰 같은 거를 한 1000페이지에 정리해 놓은 그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링크 알려드릴게요. 좀 더 덧붙이면은 워렌 버핏은 한국과 한국 산업 이런 거에 대해서 쥐뿔도 모릅니다. 대한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양반이 자서전에 쓴 거 보면은 북한, 노스 코리아 위험하지. 그런데 핵전쟁이 쉽게 나겠냐? 중국과 일본이 되게 싫어할 거고 미국도 싫어할 거다. 근데 사실 이 정도는 네이버 댓글 수준 아닙니까? 사실 이 정도는 그 한국 영감탱이들도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은 뭐 한국에 대한 뭐 역할관계, 정치, 뭐 사회, 문화, 경제 아무것도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워렌 버핏은 미국 바깥 시장과 문화에 관심이 없고 먹는 것도 늘 햄버거와 콜라만 먹지 않습니까? 60대, 70대 넘어가지고 돈이 하도 많아지니까 미국에 살 기업이 없네. 해외도 좀 가볼까? 해가지고 해외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예요, 이분도. 가치 투자도 어쩔 수 없이 하신 거고 해외도 어쩔 수 없이 나간 겁니다. 그런데도 가치 투자, 즉 기업 정밀 분석 없이 4시간 만에 20개 골라가지고 최소한 5배를 벌고 나가셨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요. 그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수치만 보고도 돈을 벌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수치를 보면은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게 제가 연구하는 바 아닙니까? 제 영상에 뿌리고 그래서 저 PBR, NCAB 주식에다가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적고 유동 비율이 높은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진 주식만 가져도 꽤 큰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게 워렌 버핏이 몸소 한국에 오셔가지고 증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강원국 슈퍼 가치 전략이라는 그 요거에 맞춘 전략을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종목을 뽑는지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량 투자할 때는 몰빵 투자는 금물입니다. 분산 투자를 좀 해야 돼요. 워렌 버핏도 그래 한 20개 정도는 사야지. 한두 개 사면은 얘네들이 사기꾼일 수 있고 그냥 급격히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어느 정도 분산 투자는 해야지.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업 박사가 돼가지고 수천 페이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도대체 이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확증이 드시면은 집중 투자하는 게 오케이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잘 모르고 수치 몇 개만 보고 투자를 하려면은 분산 투자 필수.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버핏은 돈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치만 단순히 보는 기량 투자자에서 가치 투자자로 변신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아마 자산이 100억 이하인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100억 이상 분들이 보시면 저는 영광이고요. 그런 부자님들이 제 영상을 봐주신다니. 그런데 99.99%는 100억 이하이실 거예요. 근데 자산 100억 이하일 경우에는 기량 투자도 충분히 통합니다. 그 정도 돈은 한국 시장에서는 무난히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억 두기 전에는 워렌 버핏처럼 복잡하게 경영진도 보고 산업 분석도 하고 이 기업의 그 제품이 탄탄한지 상품이 탄탄한지 이 상품이 10년 후에도 미래가 있는지 이딴 거를 분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간단하게 가세요. PBR, PER, NCAV 등 지표만 보면 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거는요. 그 최대한 많은 전략과 시장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차트 기법들은 무시하고 또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식은 도박이야 이것들아. 가상화폐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련 지식을 쌓아놓는 거는 매우 중요하고 어,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차익거래 같은 거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어떤 시장이든 어떤 전략이든 정말 100% 거저먹을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가상화폐는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그, 그 차익거래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2004년 같이 터무니없이 주식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들이 가끔 오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IMF의 깡통 경매에서 돈을 떼돈을 벌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로 어떤 전략과 시장을 배척하면 안 되고요.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걸 또 언제 끄집어내 가지고 그 죽이는 타이밍이 올지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버핏 같은 경우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몰랐다면은 당연히 5억을 벌써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원래 기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국 시장에 대해서 정보를 정말 조금만 봐라도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큰 돈을 벌 수가 있었죠. 네, 결론적으로 다시 강조하는데 많은 전략, 많은 시장을 최대한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광고 슈퍼 가치 전략하고 이번에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